학교 가는 길에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9살 나영이 사건. 완전 눈이 막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요. 뭘 제대로 봤겠어. 그런데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무릎 있는 데까지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오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처음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있었고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나왔다며 또 말을 바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해자는 더구나 건강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참혹한 범죄에 분노하던 여론은 폭발 직전입니다. 24년 정도가 최고인데 12년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아이의 나머지 인생 또는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은 것 같고 인터넷에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이어 형편이 어려운 나영이 가족을 돕자는 모금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한 네티즌에 의해 가해자의 실명 등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고맙지만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나영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자제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조모 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지문과 그의 옷과 신발에서 발견된 나영이의 혈흔 등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면 기억이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나온 뒤 보자며 수사경관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경관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화장실 물을 이용하는 등 사건 정황을 봤을 때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어떤 그런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현장에 또 갔었고. 중간엔 사건 현장엔 갔지만 제3의 범인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재판정에선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변한 머리 색깔을 근거로 범인과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판사를 속이려고 잔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 씨에 시민들은 분노를 표시합니다. 인터넷에선 범인의 사진과 주소가 담긴 허위 신상 정보가 떠도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씨의 실제 신상 정보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명절 추석이 내일이지만 59살 김모 씨는 귀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증명사진이 나영이 사건의 범인 얼굴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결혼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 폭행범에다가 강간범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장을 시킨 것을 이 같은 날벼락에 김 씨는 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 기로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신 분들이 본인 확인도 없이 그냥 사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하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나영이 사건 범인을 입력하면 김 씨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 측은 삭제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수백만 건의 게시물들을 실시간으로 거르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합리적으로 지금 각질 계획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지정을 해주셔서 어떤 부분에 어디가 나와 있다는 그 부분을 결국 김 씨 외에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셈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인터넷 모금운동이 모금 사흘 만에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어린이 성학대 방지를 위한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 지난 1992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특정 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희대의 탈옥수로 유명한 신창원 등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씨가 오늘 이곳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도주 방지 및 수용자 상호 간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가지고 법무부는 조 씨의 범죄 내용과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경비시설 대상자는 폐쇄회로 화면이 설치된 3.3제곱미터 남짓한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 이동 때마다 수갑을 차고 실외 운동도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하게 됩니다. 그 실내에 또 TV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혼자 하루 종일 자기 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청송 제2교도소에는 현재 350여 명이 수감돼 있으며 조 씨처럼 형 확정 후 곧바로 이곳에 수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9살 나영이 뺨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사건 당시 물어뜯긴 자국입니다. 앞으로 성형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아야 합니다. 아픈 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괜찮아? 많이 젖었어요. 커서 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의사예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요. 조금씩 잊혀지고는 있다지만 아이에게 검찰 수사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한겨울에 환자복을 입은 채로 택시를 타고 검찰청사에 직접 출두해야 했고 내 잠바 입혀가지고 매점에 가가지고서 양말 하나 사서 신기고 또 슬리퍼 신고서는 택시를 기다리니까 퇴근 시간 되니까 택시가 있어야죠.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되짚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진술을 녹화한 뒤에도 아이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한 번 하니까 녹화가 안 됐다. 두 번째 하니까 녹음이 안 됐다. 세 번째 하니까 뭐 또 녹음되는데 소리가 적다. 그게 얼마나 죽이는 일입니까? 그게. 형편이 좋지 않은 나영이네. 몸이 불편한 나영이는 몸에 차고 다니는 배변 주머니도 빨아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쓰는데 저 같아도 한 번 빨면 쓰기 싫은데 말 안 해요. 보상을 받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조두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시에서 지원받은 긴급치료비 600만 원을 놓고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돈을 줬던 안산 씨는 나영이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했습니다. 공문을 받았을 때는 참 암담했어요. 엄마가 호소도 해봤고 치료용지까지 받았을 때에는 참 서운하대요. 시화공단이 있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06년 7월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18명이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하철 4호선을 따라 인접한 안산시 9개 동에도 성범죄자가 34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살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에는 모두 266명의 성범죄자가 살았는데 서남부와 동북부 지역에 특히 많이 거주했습니다. 노원구에 주소를 둔 성범죄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동대문구 19명, 양천구 18명 순이었습니다. 구로동이나 신길동, 면목동 같은 지하철역 근처 서민주택 밀집 지역이 성범죄자들의 근거지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맞벌이를 하느라 어린이 혼자 방치되는 집도 많아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람들 소리 웅성대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고 큰 길가로 좀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창문 단속 같은 것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번에 주소지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1,809명. 이 가운데 몇 명이 형기를 마치고 다시 원래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